자, 어제는 당신이 틀렸다면 빨리 분명히 인정하라라는 부분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정을 하되 정말 시간을 질질 끌고 어 그렇게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망설임 없이 쿨하게 확실하게 인정하라. 그쵸? 자, 오늘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감정을 배설했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감정을 이렇게 배설해 버렸으니까. 하지만 상대방은 어떨 거냐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자기한테 감정을 이렇게 배설해 버 그러니까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상대방이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을까?'라는 거죠.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주먹을 쥐고 내게 다가온다면 나도 당신만큼 주먹을 꽉 쥘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와서 앉아서 같이 논의해 봅시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왜 다른지 이해하려 노력해 봅시다." 음소거 해 주세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는 점은 많지 않고 동의하는 점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줄 읽어 볼게요. 인내심과 솔직함과 함께 하겠다는 욕망만 있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존 D 록펠러 주니어라는 사람은요. 어 콜로라도에서 가장 경멸받는 사람이었대요. 이 당시에 광부들 광부들이 엄청난 분노에 쌓여 있었던 그 시절인가 봐요. 그래서 광부들이 석유 강철 회사에 더 많은 임금을 요구를 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했나 봐요. 군대가 개입되고요. 유혈이 낭자했고 광부들이 총에 맞고 막 시체들은 총알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사건이었나 봐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시대였나 봐요. 상황이었나 봐요. 이제 록펠러가 이 회사의 그 사장이었나 봐요.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록펠러는 어떻게든 그 파업 노동자들이 자기랑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요, 여러분들? 락펠러가요. 두 번째 단락 좀 한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쯤 내려가면 다섯 번째 줄 파업 대표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대요. 근데 그 연설이 걸작이었대요. 완전 걸작. 그 연설이 걸작이었다. 자, 그다음 단락 갈게요. 다음은 이 놀라운 연설의 시작 부분이었대요. 시작. 이 연설이 얼마나 형용사를 어떤 형용사를 써 주냐면 우호적이고 상냥한지를 주목해서 한번 읽어 보래요, 여러분들. 마치 의료 선교사들을 대하듯이 친절과 예의를 다해서 이들을 대했대요. 187 쪽에 그 연설의 처음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쭉 읽어 볼게요. 큰 따옴표 나오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이 중요한 회사 직원 대표분들을 경영자와 관리자들과 더불어 처음으로 만나는 운 좋은 날이니깐요. 중요한, 운 좋은, 훌륭한 그쵸?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 모임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만 해도 한 문장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를 쓰려고. 이 모임이 2주 전에 열렸더라면 저는 여러분 대부분께 낯선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겨우 몇 명의 얼굴이나 알아봤겠죠. 하지만 지난주에 저는 남부 탄전의 모든 광산촌을 찾아 자리를 비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표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방문해 아내분들과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친구로 만난 셈입니다. 상호 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호의 덕분입니다. 저는 노동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주주와 임직원을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연설이야말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기술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라는 거죠. 만약에 다른 방법을 취했어요. 그랬다면은 188조 결국에는 광부들 사이에서 더 많은 분노와 더 많은 혐오와 더 많은 폭동을 불러일으켰을 거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고 야단치고 군림하는 대신에 어 억지로 그 사람의 동의를 막 끌어내는 거 대신에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친절하고 우호적이라면 그들을 더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대요.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줄 읽어 볼게요. "우리가 친절하고 우호적이라면 그들을 더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자, 링컨이요 여러분들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읽어 볼게요. "벌꿀 한 방울, 벌꿀 한 방울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벌꿀 딱 한 방울만 있어도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대요. 그러니까 벌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친구를 만들려면 이 벌꿀 한 방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큰 따옴표 끝에서 세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줄. 당신이 벌꿀 대신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 벌꿀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비즈니스맨들은요. 늘 이런 파업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노조들 있잖아요. 이 노조들, 파업 노동자들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편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배우는 중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화이트 자동차 회사 화이트 자동차 회사라는 데는요. 2,500 명의 노동자들이 있대요. 그리고 파업을 벌이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사장이었던 로버트 F 블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파업 노동자들을 대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두둔했대요, 이들을. 그리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서 이 노조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도구를 내려놓는다 이런 부분들에서 칭찬도 하고 파업이 조금 느슨해지니까 야구 배트랑 글로브를 사서 공터에서 야구하라고 권장하고 볼링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볼링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락. "우호적인 태도는 우호적인 태도를 낳기 마련이다." 근데 여러분들 파업 노동자들이 빗자루, 삽, 쓰레기통을 빌려서 공장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대요. 공장 주변에 성냥, 종이, 담배꽁초를 줍기 시작했대요. 상상해 보래요. 그리고 이게 정말 유례가 없던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했던 어떤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파업이 타결됐대요. 서로 간의 적대감이나 원한 같은 건 없었대요. 음. 그래서 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도 이제 그 원리를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쟁을 반대해요. 그럼 전쟁을 반대해서 "전쟁 반대, 전쟁 반대, 전쟁 반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전쟁을 하지 맙시다." 이래요. 그러면은 있잖아. 우주는 부정어를 모른다고? 그럼 결국에는 어디에 에너지가 쏘이느냐는 거죠. 어디에 에너지가 모이느냐는 거죠. 전쟁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더 에너지가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언어 자체를 "전쟁을 반대합니다. 전쟁하지 맙시 마세요." 이게 아니라 "평화를 지지합니다." 어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걸 추구하는데 전쟁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평화에 집중을 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차라리 내가 전쟁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결국 평화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평화를 지지한다? 그럼 평화 쪽에 에너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하는 거랑 그렇다라면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됐을 때의 그 상황을 오히려 지지하고 그 상황에 오히려 에너지를 쏟는 그런 거랑 같은 게 되는 거겠죠. 이게 훨씬 더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변호사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 웹스라는 변호사래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변호사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대요. "배심원 여러분이 고려하시겠지만 아마도 이런 점은 신사분들께서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놓치시지는 않으리라 믿는 몇몇 사실들을 보여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언어에 얼마나 많은 그 의도가 들어갔는지 한번 보세요. 어 뭐 변론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마 놓치시지는 않으리라 믿는 몇몇 사실들을 보여드리자면 인간 본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자, 이 웹스터는요. 부드럽게 말했고 침착하고 우호적인 접근 방식을 늘 이용했대요. 자, 또 엔지니어였던 오웰 스트립이라는 사람 스트럽이네 스트럽이라는 사람은요. 임대료를 깎고 싶었대요. 근데 주인이 되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인한테 편지를 썼대요. 그 편지 내용 잠깐만 좀 읽어 보실래요? 제가 코 좀 풀게요. 편지에서 임대 기간이 끝나는 대로 아파트를 비우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임대료가 쪼끔 싸기만 하다면 더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대요. 다른 임차인들도 임차료 인하를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모든 집 사람들이 제게 집주인은 정말 다르게 힘든 사람이라고 했고 하지만 스스로 인제 얘기를 했대요. "나는 사람을 다루는 법에 대해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한번 시도해 보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비서를 대동하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집주인이 찾아왔을 때 이제 강의에서 배운 대로 "한번 써 봐야겠다." 해서 그 주인을 어떻게 맞이했냐면 호의와 상냥함이 가득한 말과 표정으로 일단 맞이를 했대요. 그리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대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정말 마음에 든다는 말부터 꺼냈대요. 믿어 그러면서 진심으로 칭찬하고 아낌없는 칭찬을 했대요. 집주인이 건물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칭찬하고 "사정만 된다면 1년 더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지금까지 그런 말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말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 달라 집주인이 자기한테 이 사람한테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다른 세입자들이 얼마나 불평을 해대는지 막 그러면서 "모욕적인 편지를 되게 많이 받았다. 어떤 경우에는 협박까지 받았다." 이러면서 주인이 막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쯤에 보세요. "당신같이 임차한 방에 만족한 분을 모시게 되어 참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임대료를 깎아 주겠다고 했대요. 근데 더 많이 깎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트럽이라는 사람이 "아 근데 주인님 제가 이 정도밖에 돈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그냥 그만큼만 내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심지어 여러분 "수리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해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임차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임차료를 깎으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냐는 거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또 한번 줄거 볼게요. 친근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접근 방식에 이런 접근 방식이 성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음. 자, 또 어떤 사교계 인사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도로시 데이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오찬회를 즐긴 거예요. 너무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어 이제 에밀이라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조수로 음 늘 같이 일을 해 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실망만 준 거예요. 그 오찬이 실패였대요. 이 에밀이라는 사람은 오찬이 진행되는 내내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일 처리하라고 웨이터만 보냈고, 그 웨이터는 일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고, 고기는 질겼고 감자는 기름투성이었고 완전 너무너무 끔찍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되게 중요한 오찬회였는데. 그 상황에서 억지 웃음 지으려고 애썼는데 속으로는 '아씨 에밀 씨 볼 때까지만 기다리자. 씨 에밀 만나면 이제 마음껏 퍼부어 줘야지.' 응? 이렇게 막 벼르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인간관계 강연을 듣고 나니까 '에밀한테 질책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봐야 에밀이 더 기분 나쁘고 적개심만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에밀을 질책하는 대신 상냥하게 대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인정하는 말들로 말을 시작해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자, 다음날 에밀을 만났대요. 이제 에밀도 이제 눈치를 채고 자기를 이제 변명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로 나타난 거죠. 근데 이렇게 말했대요. "에밀, 제가 연애를 베풀 때마다 당신이 제 뒤에서 얼마나 든든하게 있었는지 몰라요. 당신은 뉴욕 최고의 급사장이고요. 저는 당신이 음식을 구매하지 않았고 요리하지도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수요일에 일어났던 일은 당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밀이 환하게 웃더래요. 그러면서 "맞아요 부인. 문제는 그 키친이었어요. 부엌이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도로시 데이가 그랬대요. "제게 다른 파티 계획이 있거든요, 에밀. 당신 조언이 필요해요. 우리 그 키친 쪽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밀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그 다음번 오찬을 계획해서 이제 그 다음번 오찬을 열었대요. 야,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번 오차는요. 식탁에 20 송이가 넘는 아메리칸 뷰티 장미로 장식되어 있고 에밀이 계속 시중 들고 영국 여왕을 위한 연애라도 그보다 더 관심 쏟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했다라는 거죠. 완벽했대요. 자, 194 쪽. 음. "무슨 마법이라도 걸었나요?" 막 이런 막 말을 들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저는 상냥한 접근과 진심 어린 인정을 가지고 마법을 건 거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우리 옛날에 동화 있잖아요. 바람이랑 해 나오는 거. 바람이랑 해가 이렇게 내기 걸어서 누가 저 남자의 옷옷을 벗게 만드는지 우리 한번 해 보자 했는데 바람이 아무리 세게 거세게 바람을 부어도 옷을 더 막 꼭 쥐어잡고 안 벗으려고 막 했지만 해가 이렇게 쫙 해를 계속 쐬니까 더워서 이렇게 옷을 먼저 코트를 벗게 되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요. 자, 195 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음. 비 박사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해준 거죠. 보스턴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미국에. 보스턴이라는 도시도 지금 이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곳이래요. 어떤 일인지 한번 볼게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스턴 신문이 엄청 악명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 가짜 의료 광고를 막 때리고
그리고 막 남성 질환을 치료한다고 하고 남성성을 뭐 잃는다 이런 굉장히 끔찍한 질병을 암시하는 식으로 많은 선량한 희생자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돌팔이 의사들도 막 광고를 막 거기다가 넣고 낙태 전문이라는 사람들은 막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광고들이 막 난무했었나 봐요. 보스턴 신문들이요. 그래서 음, 법정으로도 막 가고 했는데 유죄 판결은 많지 않았고 뭐 벌금만 내면은 그냥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경찰선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달락 보면 보스턴에 있는 선량한 시민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분개했대요. 그리고 막 광고 멈춰달라고 막 목사님들은 하나님한테 막 간청하고 막 그 정도였나 봐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대요. 의회에서도 이 부끄러운 광고를 불법화시키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뇌물과 정치적 영향력에 좌절되었대요. 자, 그 당시 비 박사가요. 어떤 시민교육위원회 의장이었는데 여기서도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다 실패했대요. 그래서 이 비 박사가 이 강의에서 들었던 친절과 공감, 이해 방법을 시도했대요. 그래서 보스턴 헤럴드 발행인한테 편지를 썼대요. 자, 어떻게 썼냐면 이 신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쓰고 그리고 자신이 이 신문을 읽는 까닭은 뉴스는 깨끗하고 선정적이지 않으며 사설은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읽어도 좋은 멋진 신문이라고 말을 했대요. 뉴잉글랜드에서 최고의 신문이고 미국 전역에서도 가장 좋은 신문 중 하나라고 말했대요. 그러면서 말을 인 거. 하지만이라고 하면서 말을 이은 거죠.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 쭉 읽어볼게요. 제 친구 하나가 어린 딸이 있는데 요 전날 그 어린 딸에게 신문에 실린 광고 중 하나를 소리내어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그 딸은 친구에게 몇몇 표현에 대해 물어보았대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막 기사에 나와 있는 굉장히 성적이거나 그런 극단적인 단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아빠 친구들한테 야야 이게 무슨 뜻이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물어본 거죠. 아빠한테. 그러니까 자기의 친구고 그 친구의 딸이 물어본 거죠.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솔직히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의 신문은 보스턴에서도 훌륭한 가정에 들어갑니다. 내 친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어린 딸이 있다면 그런 광고들을 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딸이 그런 광고를 읽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신 신문처럼 훌륭한 신문, 다른 모든 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신문이 도대체 왜 딸아이가 보게 될까 두려운 광고를 싣고 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들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신문을 왜 이렇게 오점을 남기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일단 그 신문이 너무너무 훌륭하다라고 베이스를 깔았잖아요. 그쵸? 수많은 당신 신문 구독자들도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와, 그쵸? 자, 이틀 후에 바로 편집장이 비 박사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이 여기 나와요. 친애하는 비 박사님, 10일자에 보내주신 편지에 답장을 해드려야겠다는 의무감에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는 저희 편집장에게 보내셨지만 제가 이 신문을 책임지고 있고 어, 또 제가 생각해오던 조치를 취하도록 결심하는데 당신의 편지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가능한 한 모든 불쾌한 광고를 보스턴 헤럴드에 싣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보험의료 카드, 세척용 주사기 등등의 광고는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번에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다른 의료 광고들은 철저하게 편집하여 절대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편지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 보스턴에서 엄청난 일이었나 봐요.
그쵸. 뭐 목사님들까지만 하나님한테만 간청할 정도였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성공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198 표. 어. 자, 친절과 우호적인 접근 그리고 인정은 세찬 위협이나 폭풍 같은 비난보다 훨씬 더 쉽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하래요. 링컨이 했던 말 있죠?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자, 네 번째 규칙 나옵니다, 여러분. 규칙 4 뭐예요? "우호적으로 시작해라." begin. 그러니까 begin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 자체를 적대적이고 어 이렇게 거친 게 아니라 begin in a friendly way. 친절한 방식으로 시작해라. 친근한 방식으로 시작해라. 우호적인 방식으로 시작해라. 자, 이거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웃어라랑 또 이렇게 연관돼서 또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호적으로 시작해라. 간단하지만 이게 어떤 한 도시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일까지 해결하 한 그 원인이 되었네요.